여러분들, 우리 그 소득세 특징은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반드시 외워주시고, 특히 제가 PPT에 이렇게 진한색 넣은 거 있잖아요. 색깔 넣은 거. 색깔 넣은 거는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특히 제가 앞으로 형광펜으로 밑줄 치는 건 주로 실기에서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해요. 실기. 그렇죠? 형광펜으로 하는 거 정말 꼭 암기해 주셔야 돼요. 해보죠.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소득세라는 건 소득에 대해서 물리는 세금은 맞는데 우리가 소득세는 법인이 아니라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소득세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말문제 대비하실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회사에서 일을 하고 급여를 받았어요. 그럼 그건 나중에 하겠지만 우리가 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거예요. 음식점. 그럼 음식점을 운영하시고 돈 받잖아요. 맞죠? 그럼 그걸 우리가 나중에 하겠지만 사업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은 소득을 8가지로 구분해요. 그 8가지는 나중에 할게요, 여러분들. 아무튼 그래서 8가지로 구분해서 여기 보이시죠? 소득 원천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인은 소득의 원천이 8가지로 분류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소득 원천설이라는 입장을 취해요. 그랬을 때 들어보세요. 자, 근데 그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쩌다가 벌어들이는 소득도 있고 계속 반복적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있을 수 있죠. 개인 같은 경우에는. 그랬을 때 소득세 입장은 뭐냐면 너희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벌어들이는 것만 과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다가 벌어들이는 건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취합니다. 외워주셔야 돼요. 말문제입니다, 이건. 그래서 계속 반복적인 걸 시험에는 가끔 어떻게 출제하냐면 경상적이라고 출제, 경상적. 그러니까 경상적이라는 건 계속 반복적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인 것만 과세하는 게 원칙이고요. 해법은 이런 게 짜증나죠. 원칙, 예외 이런 거 정말. 예, 요게 원칙이고요. 일시우발적인 것은 과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실기를 신경 써주셔야 돼요. 이겁니다. 이거 신경 써주셔야 돼요. 뭐냐면 계속 반복적인 것만 과세하고 계속 반복적이지 않은 건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인데 예외적으로 일시우발적인 소득 있죠. 일시우발적인 소득은 기타 소득이라는 걸로 과세를 한다라는 건 실기용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보시고 요거 계속 반복적인지 아닌데 과세하겠네? 라고 하시면 요건 나중에 기타 소득으로 배우시게 될 거예요. 네. 네, 제가 맞아요. 제가 올릴게요. 필요하시면. 네. 예, 가지고 오셔도 돼요. 태블릿으로 하셔도 되고. 제가 올리는 거예요. 태블릿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밑줄 치셔도 되고. 왜요? 여기 책이랑 좀 달라가지고. 아,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밑줄을 칠 시간이 없어가지고. 알죠? 그래서 PPT를 올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알죠? 단톡방에 올려놓을게요. 이걸로 요약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예, 녹화 중이에요. 제 영상 올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영상 키고 있습니다. 그래. 그죠. 영상 그날 올립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알죠? 자, 그러면 우리가 소득세는 계속 반복적인 것만 과세를 하고 어쩌다가 벌어들이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는다면서요. 그러면 이러이러한 소득이 계속 반복적인 소득이다라고 법에 하나하나씩 나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소득세는 여기 열거주의 과세 방식을 취한다. 열거. 한마디로 법에 열거한 소득만 계속 반복적인 소득이기 때문에 과세하겠다라는 입장이에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원칙. 자꾸 원칙 이러면 짜증나. 자, 예외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말문제 암기. 이거 실기용이니까 좀 암기 좀. 뭐냐면, 여기 이자 소득, 나중에 할 겁니다. 이자 소득하고요. 배당 소득을 우리가
이 둘을 합쳐가지고요. 뭐라고 하냐면 이 둘을 합쳐서 우리가 금융소득이라고 해요. 금융소득. 근데 여러분들이 가끔씩 오해하시는 게 여러분 금융이라고 하면 왠지 은행만 알고 계시더라고. 맞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금융회사라고 하면 은행만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부동산이요? 금융이다라고 하면 증권회사도 금융이에요. 증권회사, 은행, 보험회사, 그렇죠? 다 여러분들 금융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자, 정말 은행한테 맞는 거죠. 배당은. 그렇죠? 여러분들 주식, 이것도 배당소득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증권회사한테 투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배당소득이라는 것도 우리가 금융소득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다라고 한다라는 거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이거 실기용, 좀 이따가 제가 실기용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그거 외워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내가 주식을 투자할 때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죠. 맞죠? 자본주의 국가니까 막 금융상품이 계속 날마다 쏟아져요. 맞죠? 날마다 쏟아지는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득세를 만드시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분명히 여기 원칙이 열거된 것만 과세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만약에 신종 금융상품이 오늘 10개 나왔어. 10개를 나열해야 돼. 그렇죠? 그럼 다음날 20개 나왔어. 나열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승질나지. 해가지고 증권에서 전화해가지고 야, 이 새끼 만들지 마.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자 배당 소득을 일단 계속 반복 이러이러한 소득을 과세하겠다라고 나열을 해요. 나열하고 나열되지 않는 거라도 이러한 이자 성격이거나 배당 성격이면 과세하겠다라는 입장을 취합니다. 그게 포괄주의예요. 그러니까 나열된 것 이외에도 성격이 비슷하면 포괄적으로 때릴게. 아셨죠? 이걸 뭐라고 하냐 우리가 유형별 포괄주의라고도 하고요. 그냥 포괄주의 같은 말이에요. 맞죠? 되시겠죠,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일단 개인 단위 과세제도 하기 전에 누진세율부터 해야 이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자, 누진세율부터 할게요. 자, 부가가치세랑 비교하실게. 여러분,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몇 프로죠, 세율이? 그것도 10%. 원칙적으로 10%니까 부가가치세는 단일세율이라고 합니다. 원칙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세율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권이 높아져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누진세율이다라고 합니다. 누진세. 이거는 실제 나중에 실기용으로 좀 중요합니다. 누진세율. 그래서 누진세율은 뭐냐면 우리가 소득에 비례해서 세율이 증가하는 거고요. 세율은 좀 암기해 주는 게 좋아요. 최소 6%입니다. 최소 6%부터요. 최대 45%까지 있는데 아마 교재 314페이지 맨 아래에 있을 거예요. 외우지 마세요. 그거 터져. 사람 죽어요. 그럼 언제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 야 들어봐라 나 이거 외우고 있다. 라고 친구들이 네이버 검색하면 되잖아. 이럴 거예요. 그래서 최소 6% 최대 45%라는 정도만 외워주시고요. 자, 그럼 갑자기 왜 제가 개인 단위 과세제도 하기 전에 누진세율을 했는지 되게 중요하거든요. 잘 보세요. 뭐냐면 우리가 소득세는 개인 단위죠. 개인. 그럼 만약에 여러분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만약 여러분들이 뭐 아내가 있거나 좀 그렇다. 남편이 있거나 그러면 배우자라고 합니다. 나랑 결혼한 사람 배우자. 근데 나랑 배우자는 막 일상생활로 뭐 한 몸이다라고 하죠.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뭐냐면 소득세를 그럼 나랑 배우자랑 한꺼번에 같이 내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 소득세 따로 내고 배우자 따로 내요. 맞죠? 왜냐하면 개인은 2명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원칙은 개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합산하지 않겠다라는 원칙이 그래서 개인별 과세인데 배우자를 합산 안 한다라는 거 여기까지는 이해되시겠어요? 여기까지. 네. 자 이제 예외도 시험에 나오거든요. 자 보실게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경우 1은 뭐냐면 갑이요. 혼자서 1억을 벌어요. 그렇죠? 1억 벌고 그 다음에 경우 2. 갑 5천만 원. 그 다음에 이게 배우자라고 할게요. 배우자 5천만 원. 이렇게 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둘 다 요 경우 1도 1억이고 경우 2도 1억이니까 그러면 둘이 내는 세금 같을까요? 달라요. 왜냐하면 개인별 소득 기준이잖아요. 그리고 누진세율이란 말이에요. 즉 소득 구간이 높아질수록 세금 구간도 늘어나는데 그 개인별로 따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경우 2 같은 경우에는 개인은 지금 2명이잖아요. 2명이니까 요 갑에 대해서 갑의 소득 5천만 원의 누진세율, 그 다음에 을 배우자 5천만 원의 누진세율 이렇게 과세를 합니다. 맞죠? 근데 경우 1은요. 그냥 갑 혼자 1억 벌었잖아요. 그럼 여기에 누진세율을 곱하면 당연히 경우 1이 세금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진짜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면 내가 만약에 경우 1보다는 경우 2로 내고 경우 2로 세금 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적게 내니까. 맞죠? 그래서 머리를 굴린다라는 거. 어떤 머리를 굴리냐면 나 혼자 내가 갑이라고 해봐요. 나 혼자서 사업해요. 원래는. 나 혼자서 사업을 하면 1억에 누진세율 곱한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배우자랑 같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 지분율 50%, 배우자 지분율 50%. 이게 허위죠. 왜냐면 실제로 배우자는 지금 놀고 있거든. 나 혼자 1억 벌어요. 맞죠? 그러면 지분율이 50%면 원래는 50%씩 나누어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억 벌면 나 50%인 5천만 원 분배받고 그 다음에 배우자 5천만 원 분배받으면 누진세율로 과세하면 세금 적게 낸단 말이에요. 맞죠? 이걸 세무서 막아야 되겠죠. 막아야 되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여기 공동사업의 지분율을 허위 정했죠. 지금 나 혼자 100% 버는데 50% 장난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허위로 하면은 배우자의 소득을 내 소득 합쳐버려요. 합쳐서 그냥 1억 전체 때려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시험에는 계산 문제 안 내고 말 문제만 내. 이해만 되시면 돼, 이해만. 알죠? 그래서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자 이때는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능 과세는 뭐냐면 응자가 좀 웃긴데 응자가 뭐뭐에 따라서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서 과세하겠다. 왜냐하면 소득 이꼬르 능력은 맞죠. 그죠? 그래서 좀 그렇지만 능력에 따라서 과세한다. 능과세. 자, 그리고 소득세는 신고 납세 제도고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건 배우셨죠? 적자나 과세 표준이 없으면 신고 안 해도 돼요? 납부는 안 해도 되지만 신고는 해야 세무서가 알아요. 맞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 적자니까 세무서가 알겠지? 세무서가 무슨 관심법 쓰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적자예요 라고 신고를 해야 이 새끼 적자 맞아? 해가지고 세무서가 파악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과세 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라도 신고 자체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말문제. 자, 이제는 여기 별표입니다. 그 아까 우리 소득세에서 연말정산인가가 9점 또는 10점으로 나왔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요거예요. 인적공제라는 거. 뭐냐면 부양인, 사람을 고려해서 빼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인적공제. 자, 들어보세요. 뭐냐면 저 혼자서요 400만 원 번대. 저 혼자서 400만 원. 그리고 저는 만약에 월세 안 산다라고 하죠. 400만 원 월세도 안 살고 내 집이 있어요. 자가도 있고 그 다음에 나 혼자서 400만 원 벌어요. 그럼 벌자마자 뭐 하고 놀지? 친구들이랑 뭐 먹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나는 두 번째 400만 원 벌긴 버는데 아내도 있고 아내도 있고 그 다음에 자식이 2명 있어요. 그러면 뭐부터 먹지? 생활비부터 걱정해요. 학원비랑. 그죠? 후자예요, 후자. 맞죠? 그러니까 똑같은 400만 원을 벌지만 부양가족이 다르면 그거는 형식은 똑같지만 실질은 다른 소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양가족을 고려해서 빼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부양가족이에요. 그럼 내가 부양할 가족은 부모님이 연봉 10억? 부양해요? 부양을 당해요? 표현이 웃기지만 부양을 당해야죠. 어머니다 보자마자 돈 좀. 이렇게 했죠. 그래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인적공제는 가족이 있으면 빼주는 게 아니라 내가 부양할 가족을 빼줘요. 아시죠?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부양 가족을 빼주는 거지 부양 당할 가족을 빼주는 게 아닙니다.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요 인적 공제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맞죠? 그냥 왜 외우셔야 되냐면, 막 나이랑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해상이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꼭 외워주시고, 넘어가고요. 여기가 실기하고 이론 다 잘 나옵니다. 별표. 실기하고 이론이 다 잘 나와요. 자,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거는 좀 외워주세요. 뭐냐면, 요 6가지 이거 외워주셔야 되는 실기용입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딱 봐도 어떤 소득인지는 제가 아까 기타 소득 좀 말씀드렸죠. 딱 봐도 어떤 소득인지는 감이 오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앞잡아서 외워요. 2배사 근연기, 2배사 근연기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렇죠? 가급적 순서대로 외우시는 거 권장. 나중에 이론 쪽에서 무지막지하게 잘 나오는 동네에서 이 순서 물어보거든요. 아무튼 그럼 이 6가지의 소득을 뭐라고 하냐면 얘를 종합소득이다라고 해요. 종합소득이 뭐냐? 1년에 한 번쯤은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죠? 딱 봐도 1년에 한 번쯤 발생할 수 있는 애예요. 기타 소득의 대표적인 로또거든요, 로또. 1년에 한 번쯤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선생님, 전 된 적이 없습니다. 될 수 있다. 맞죠? 될 수 있다. 맞죠? 아무튼, 그래서 이 6가지 소득을 종합소득이다라고 하고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 개인은 8가지로 분류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것도 실기용이긴 해요.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인데, 퇴직소득은 뭔지 아시죠? 그죠? 양도소득은 혹시 양도소득세라고 들어보셨어요? 개인이 개인이 부동산 팔았죠. 개인이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을 부과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퇴사하면 퇴직소득이 퇴사할 때 받는 소득이잖아. 1년에 한 번쯤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이에요? 진짜? 그러면 사회에서 매장당할 텐데? 올해도 퇴사하고, 내년도 퇴사하고, 매장당하는 소득이에요? 퇴사는, 1년에 한 번쯤 발생하면 안 돼. 큰일 나. 그 다음에 양도소득은, 1년에 한 번쯤 발생하면 나는 거의 재벌 아니에요? 맞죠? 얘도 내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나서 팔기까지 기회 꽤 걸려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장기간 발생하는 소득이라서 종합소득이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실기 때 종합소득 머시기라고 하면 2배사 근연기 합친 거예요. 2배사 근연기 6가지 외우셔야 됩니다. 얘를 종합소득이라고 하는데 그럼 1년에 한 번쯤은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이다라고 했죠. 그러면 아까 여기 그럼 만약에 여기요? 뭐야? 그럼 여기 뭐냐면 만약에 갑이 예를 들어 내가 갑 이자 소득이 5천만 원 있대요. 5천만 원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사업한대요. 사업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5천만 원 번대. 그럼 개인이 혼자서 1억 버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종합소득은 원칙적으로 아까 누진세율이 정확하다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6가지의 소득을 한 사람이 벌어도 합쳐야 돼, 당연히. 왜냐면 누진세율이라는 게 정확한 우리가 이 6가지의 소득을 합친 것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종합과세라는 건 여기요. 합쳐요. 이 6가지의 소득을 한 사람이 6가지 소득이 있으면 합쳐서 누진세율로 과세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종합과세라는 건 6가지의 소득을 합쳐서 누진세율로 과세하고요. 반드시 신고해야 돼요. 이거 중요해. 신고해야 돼. 우리가 그래서 종합과세라는 건 5월 달에 신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일단 외우시고. 자, 근데 분리과세. 요게 좀 더 중요해요. 이 분리과세 여기 3가지 보이세요? 이 3가지가 실기용이에요. 연말정산하고 무지하게 관련성 있거든요. 여기를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이 3가지를 무조건 암기해야 돼요. 달달달달달. 자, 분리과세가 왜 중요한지 설명 좀 드려볼게요. 들어보세요. 자, 분리과세는 뭐냐면 원칙적으로 이 6가지의 소득을 합친다라고 했죠.
근데 안 합쳐요. 일단 분리과세는 얘네들을 합산하지 않고요. 각각의 소득마다 원천징수하고 끝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쳐서 누진세로 하는 게 아니라 각각마다 원천징수하고 끝내버리겠다, 신고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네들을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끝난다. 그러니까 여기가 핵심이에요. 확정 신고를 하지 않는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리과세는 중요한 게 신고할 금액이 없어요. 신고할 금액이 0이다라는 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분리과세는 신고할 금액이 없다라는 거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자, 왜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는지는 이 세 가지 설명드리면서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그럼 우리가 대표적으로 분리과세되는 소득이 뭐가 있냐면 1번. 자, 2천만 원 이하인 금융소득. 외우셔야 돼요.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을 합쳐서 2천만 원 이하면 5월 달에 신고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통장 정리 하시다 보면 가끔씩 결산이자라고 보이죠? 저는 여러분 얼마 정도 들어와요? 저는 한 157원 들어와요. 그 원천지수 다 끝난 거예요. 맞죠? 근데 만약에 주위에 5월 달에 이자를 신고하신대. 그럼 그분들은 형 또는 언니입니다. 왜? 이자가 2천만 원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이자 2천만 원 넘어가려면 예금에 거의 10억 있어야 되거든요. 맞죠?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농담만 진담만이에요. 알죠? 그래서 꼭 외우셔야 됩니다. 2천만 원 이하의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 합쳐서 2천만 원 이하면 신고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이게 신고하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들어보세요. 만약에 아까 부양가족이 있었죠.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가 1년에 이자 소득이요 2천만 원이래요. 딱 1년에 이자 소득 2천만 원이래요. 그럼 내가 부양할 가족일까요, 아닐까요? 왠지 부양가족이 아닐 것 같잖아요. 소득이 많으시니까. 부양가족에 해당돼요. 왜냐하면 아까 그랬지만 우리가 내가 부양할 가족인지 아닌지는 신고할 소득 가지고 있어요. 신고할 소득이 많냐 적냐를 따져요. 들리세요? 그냥 소득이 아니라 신고할 소득. 그러면 지금 하는 분리과세를 전부 다 신고할 소득이 얼마예요? 0이에요. 0이니까 신고할 소득 가지고 부양가족을 따지니까 이 분리과세에 해당된 무조건 해당 소득을 만족하는 거예요.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또 외우실 게 여기 일용직 근로소득이요. 자, 우리 아버지께서요 일용직이신데 5억 버신대. 우리 5억. 5억이면 내가 부양할 가족이 아닌 것 같잖아요. 해당됩니다. 왜? 신고할 금액이 없어. 그러니까 소득은 5억이죠. 소득은 5억이지만 신고할 소득은 빵이에요, 빵. 그러니까 신고할 소득 가지고 따지지 리얼 소득 가지고 따지지 않는다라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많이 중요해요. 나중에 우리 그 인적 공제할 때 꼭 이 세 가지 외워주시고 마지막 요거하고 쉽게 분류과세까지만 하고 자, 그래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복권, 슬롯머신, 투표권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로소득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인생 한 방에 역전되는 소득입니다. 슬롯머신은 여러분들 그 라스베이거스 막 가끔씩 아니에요, 저 가본 적 없어요. 그 라스베이거스 가끔 나오면은 막 이렇게 막 뭐가 그림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딱딱딱딱 맞추면 당첨되는 거. 그 슬롯머신이라고요. 그래서 복권, 슬롯머신, 각종 투표권이 있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복권에 5억에 당첨됐어도 신고할 금액은 없어요. 아셨죠? 이거를 꼭 외워주시길 해가지고 외워주시고 자 마지막 분류과세. 자 우리가 분류과세는 뭐냐면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은 장기간에 걸친 소득이다라고 했죠. 근데 이 장기간에 걸친 소득에 대해서 누진세율로 세금을 때리면 세금 폭탄 떨어져요. 왜냐면 장기간의 소득이잖아요. 맞죠? 그거에 대해서 누진세율을 하게 되면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별도의 세금 체계를 하겠다라는 거, 별도의. 그래서 따로 분류해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별도로 과세하기 위해서 얘네들은 우리가 분류과세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꼭 외워주실 게 이쪽이에요. 그렇죠?
2배사, 근연기 이 6가지의 소득을 종합소득이다라고 하고요. 됐죠? 그리고 분리과세 중요한 3가지를 외워주시고 그럼 이 3가지에 해당되면 신고할 금액이 없다. 분리과세는 반드시 신고할 금액이 없음이라고 외우셔야 됩니다. 아셨죠? 오늘 가져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고할 금액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할 공제 부양가족을 따질 때는 신고할 금액 가지고 하는 거지 무조건 소득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다. 신고할 소득. 이렇게 잘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여러분들 잠깐만